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교육을 맡은 강사 최원입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챗봇을 만들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을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교육에서 사용할 서비스들은 바로 챗GPT, 인공지능으로 굉장히 유명한 챗GPT 서비스와 그리고 네이버 톡톡, 그리고 DID라는 이제 생성형 AI 기반의 챗봇, 이렇게 세 가지 플랫폼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 전 반드시 준비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구글 계정을 가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네이버도 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네이버 계정은 네이버 톡톡에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네이버 계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교육 진행 방식은 이제 시연과 실습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제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한 경우 좀 서면으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서면으로 차후에 이제 모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거나 하는 식으로 대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바로 이야기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챗봇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챗봇은 보통 인공지능을 챗봇이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단 챗봇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말을 걸면 인공지능이 답변을 하고, 그리고 뭔가 인공지능이 질문을 하면 사람이 답변을 하고, 이러한 대화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이용해서 뭐 상담을 한다거나 예약을 한다거나 이런 서비스들을 운영에 있어서 고객 상담이 거의 필수적인데, 이 고객 상담을 자동화하는데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류의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챗봇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직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특히 직원분들이 적은 소규모 업체일수록 상담에 대한 인력을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제 고객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고객들이 계속해서 문의를 하고, 그리고 고객들이 뭔가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처리하다 보면은 사실 본업을 할 시간조차도 이제 부족해지는 경우가 이제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챗봇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이 직접 대응하지 않고, 어떤 유의 사람들은 챗봇만으로 상담이 끝나고, 어떤 유의 고객분들은 챗봇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제 상담사 고객 이제 상담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러한 형태로 최대한 상담 업무에서 인간한테 넘어오는 이 업무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최소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기반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24시간 서비스가 운영되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 생기는 문의에도 쉽게 대응할 수가 있어서 고객의 이탈을 줄이는데도 더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챗봇으로 업무 환경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부담에 대한 부분이 크게 완화가 됩니다. 반복적인 업무, 똑같은 질문, 똑같은 답변, 이러한 과정들이, 이러한 상담 과정이 정말 큰 업무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이 부담을 크게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의 효율을 증대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앞서서 뭔가 이제 불필요하게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 이 과정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절약한 시간만큼 다른 업무에 이제 역량을 투입하는 등의 이제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챗봇을 기반으로 하다 보면 팀워크가 향상되는 현상도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정말 다양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뭐 유통 관련이라든가 제품 생산 관련이라든가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상담 업무들이 있는데, 이런 업무들에 대한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자연스럽게 타 부서와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타 부서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이제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팀워크 향상도 일종의 챗봇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업무 환경 개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시간 동안 챗봇이 동작하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도 굉장히 이제 크게 성장하는 게 특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챗봇을 도입하는 것과 도입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고객 만족도는 보통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와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너무 늦게 퇴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녁 6시 1분이야. 그래서 전화를 걸었는데 상담 시간이 끝났대요. 그 6시가 넘었다는, 단 1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다음날 또 아침부터 기다려가지고 상담을 요청해야 되고, 그래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조차도 이미 불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챗봇을 통해서 고객 만족도를 크게 증대시켜서 결과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 집중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챗봇을 바탕으로 어떤 챗봇이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에 어떤 필요성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비용 절감이에요. 상담 인원을 24시간 내내 운영하지 않고 일부 이제 챗봇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의들은 이제 챗봇에서 해결이 되니까 상담 업무, 그러니까 상담사에게 업무가 넘어오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으로 실제 사람이 처리하는 상담량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비용이 이제 절약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챗봇,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실제로 상담 업무를 하게 된다면 한 명의 고객을 상담하는 동안 그 상담사는 다른 고객을 응대하지 못합니다. 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상담 업무가 뛰어나더라도 다른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는 이상, 네, 그 업무가 효율적이다, 뭔가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상담사를 고용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를 좀 가지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챗봇은 이제 인원의 제약 없이 개개인마다 기본적으로 동작을 하고, 그리고 개개인의 질문을 했을 때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기 때문에 무한하게 다양한 이제 갑작스러운 고객 문의가 증가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명절에 갑자기 주문량이 폭주하면서 뭐 관련된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뭐 공지사항 기능이나 아니면 버튼 안내 기능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공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 서비스를 더 양질의 서비스로 확장하는데 훨씬 용이하게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챗봇에 대한 이야기, 이론적인 부분은 끝났고 실제 챗봇이 다른 기업들에서 어떻게 도입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LG전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LG전자는 고객 서비스에 대한 그 혁신 사업을 하면서 AICC라는 사업을 도입을 했어요. 자, 이 도입은 뭐였냐면요. 바로 고객의 고객의 질문이나 대화, 여기에서 이거를 기계가 인식을 하고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이 고객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걸 질문한 거고, 그러면은 이 질문의 의도는 대체 무엇인가? 네. 그럼 이 고객이 원하는 답변은 대체 무엇인가? 이거를 인공지능 스스로가 판단하게 만들어둔 일종의 보이스 기반, 또 채팅 기반의 챗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걸로 인해서 이제 LG는 이제 상담 업무에 대한 부담이 많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죠. 그리고 동시에 고객의 상황, 고객이 처한 이제 상황이라던가 뭐 사전 배경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으로 파악하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약간 그냥 오늘 처음 내가 상담사에게 상담원에게 전화한 건데 AI가 나의 이야기, 나의 대화, 말투 이런 것들을 학습해가지고 나에 맞는 답변을 이제 하는 약간 그런 방식의 이제 챗봇이 도입했고, 그게 결국은 고객의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농협에서 이제 제가 적용한 아름이라는 이제 챗봇인데요. 네. 특히 이제 농협 같은 경우에는 챗봇이 처음으로 이제 금융 서비스에 도입된 이제 그런 사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뭐 계좌를 개설하거나 뭐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의, 은행이 언제 여나요? 뭐 이런 단순한 문의부터 특히 복잡한 문의까지 24시간 내내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름이 같은 경우에는
그 농협이라는 이 계좌주의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들, 이런 금융 정보와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네, 더 맞춤화된 금융 상담을 제공해요. 예를 들면은 뭐 투자 상품에 관련된 이야기라던가 보험 상품 관련된 이야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정보를 더 고객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챗봇을 사용해서 대화를 시작했지만 훨씬 더 내가 원하는 금융 상품을 짧은 시간 안에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름이라는 그 금융 기업에서의 챗봇 도입에서의 긍정적인 사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챗봇이 대부분의 업무 상담을 다 이제 대신해주고 이거를 뭔가 전산화를 시켜 놓으니까 이제 AI가 자동으로 해주니까 은행 직원들은 다시 원래의 본인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업무 볼 시간을 줄여서 이제 상담 업무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고객과 이제 1대1 면담 형태로 상담이 이루어질 때 외에는 상담 업무가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가 자연적으로 업무가 더 뾰족하고 한 가지만 더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 효율, 그러니까 직원 한 명의 한 명의 역량이 점점 향상되는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됐고, 그래서 이게 지금에 이르러서 더 데이터가 더 꾸준하게 쌓이고 고객들의 질문, 이런 서비스의 품질 평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챗봇 상담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들이 이제 바탕이 됐고, 그를 통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이런 정보들이 활용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챗봇으로 이제 정말 업무 부담을 크게 낮추고 업무의 전문성을 더 향상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이제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챗봇이 이제 뭐 고객을 이제 뭐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다, 약간 이런 게 아니라 고객을 더 유하게, 그 다음에 지능적으로, 그리고 고객이 편안하게 대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다라는 거를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챗봇의 분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챗봇은 기본적으로 시나리오형 챗봇, 그 다음에 인공지능형 챗봇이 있습니다. 네. 자, 시나리오형 챗봇은 쉽게 얘기하면은 짜여진 틀 안에서 행동하는 챗봇이에요. 예를 들면 버튼을 누르면 버튼에 해당하는 뭐 웹페이지가 열린다거나, 버튼에 해당하는 뭐 다른 예약 페이지로 넘어간다거나.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챗봇,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도입되지 않은 챗봇은 거의 대부분이 시나리오형 챗봇입니다. 네.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인공지능형 챗봇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의 대화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요. 네. 챗GPT를 쓰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나의 말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사람 같은 이제 챗봇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인공지능형과 시나리오형 이 두 가지 챗봇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좀 설명하고 주의사항도 좀 몇 가지 있어요. 이것들을 같이 안내를 드리면서 실제로 시나리오형 챗봇도 만들어 보고 인공지능형 챗봇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형 챗봇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예시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장점은 개발이 굉장히 쉬워요. 오래된 기술이고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굉장히 저렴하게, 심지어 사장님들이 직접 개발하는 것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이제 반복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버튼 하나를 만듦으로써 정확하게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단점은 이제 소비자마다 상황이 다를 텐데, 그러니까 문의 내용은 같더라도 상황이 다를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형 챗봇은 약간 뻔한 답밖에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유연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고객들이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해? 라는 약간 불만족을 겪을 수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챗봇의 기능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게 유연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맨 처음 개발되어 있는 그 틀 안에서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그 상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에 속해요. 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시나리오형 챗봇이 도입되는 시장을 보면은 고객센터에서 뭐 자주 묻는 질문, FAQ에 대한 챗봇, 그다음에 상품 주문에 대한 그 이력 확인, 뭐 배송 확인, 그다음에 은행 계좌를 조회하는 뭐 이런 챗봇들, 네, 이런 챗봇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나리오형 챗봇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인공지능형 챗봇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예시를 설명드릴 건데요. 자, 인공지능형 그 챗봇의 장점이라면 일단 사람 같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정말 이게 사람인지 인간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대화가 나뉘어져요. 그래서 많은 이제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떠도는 이제 밈 중에 뭐 상담사와랑 구구단을 하면 챗봇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돌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질문에 답변하는 게 주요 특징이고요. 보통 인간이라면 사람이 하는 상담사라면 일반적으로 뭔가 굉장히 너무 어렵고 난이도가 높으면 다른 담당자분을 찾거나 좀 더 상급자분을 찾아서 이게 전화를 넘겨주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하는데, 현장에서 대응을 하는데, 네,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아요. 혼자서 스스로 어려운 질문도 다 해결하고, 이제 쉬운 질문도 해결하고, 모든 걸 스스로 해결을 해냅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자연적으로 사용자가 요구사항이 어렵냐, 쉽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에 맞춰져 있는 챗봇 서비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에요. 다만 이제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이 조금 치명적이긴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요.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은 그냥 어디다 갖다 놓고 이렇게 쓰는 개념이 아니라 학습을 시키고 뭔가 상담에 적합하게 인공지능을 더 뾰족하게 다뤄내야 되는데,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 학습에 들어가는 데이터와 이런 관리, 그 다음에 이런 테스트,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비용을 줄이자니 학습 데이터가 떨어져서 이제 질이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학습 데이터가 너무 높으면 투자 금액이 너무 커지니까 투자 대비 회수 비용이 너무 낮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공지능 챗봇과 시나리오 챗봇은 좀 극단적인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예시로 이제 인공지능 챗봇의 예시를 조금 설명드리면요. 챗GPT를 활용하는 챗봇은 모든 챗봇, 네, 챗GPT 기반의 챗봇은 뭐 전부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챗GPT보다 조금 더 낮은 레벨의 딥러닝 기반의 대화형 AI 서비스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뭐 심심이 같은 그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인공지능형 챗봇과 시나리오형 챗봇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어떤 챗봇을 도입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고민하고 주변 이제 경쟁사들의 그 챗봇 적용 사례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적절하게 어떤 걸로 들어가야 될지 잘 선택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저희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끝났으니까 한번 본격적으로 시나리오 버전의 챗봇을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나리오 챗봇을 만들 때 활용되는 플랫폼은요, 네이버 톡톡이라는 메신저입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톡 채널의 메신저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챗봇도 만들 수 있지만, 네이버 톡톡이 조금 더 약간 네이버 블로그라던가 네이버 지도, 그 다음에 네이버 플레이스, 그다음에 네이버 쇼핑 이런 것들에 연동을 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네이버 내부에서의 비즈니스에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상황, 특히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의 상황에 조금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네이버 톡톡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네이버 톡톡은 이제 웹사이트에서도 열리고 PC에서도 열려요. 네, 그래서 뭐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이제 톡톡 사이트만 들어가면은 바로 톡톡 메신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챗봇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좀 더 이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나리오 챗봇을 설계하는 과정은 챗GPT를 이용합니다. 챗GPT를 이용할 건데 그 순서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아요. 첫 번째가 문제 정의, 그러니까 챗봇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서 그러니까 고객들이 가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고객들이 가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챗GPT나 굉장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고 경험도 많이 필요해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챗GPT를 활용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대화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단계. 이 단계는 쉽게 얘기하면은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제 대화가 오고 갈까? 약간 이런 것들을 짜보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검증하고 수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문제 정의, 대화 시나리오 설계 이 두 가지를 다 거치고 나면 최종적인 시나리오들이 몇 가지 이제 토파질 거예요. 그 토파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검증하고 수정하고 해가지고 이제 오류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잘못된 답변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답변이 아니라 뭐 말투 같은 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개선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점점 해나가는 게 이제 챗봇 설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시나리오 챗봇으로 설계를 하는 예시를 제가 한번 챗GPT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요청은 이와 같습니다. 시나리오형 챗봇을 제작하기 위한 네이버 톡톡 챗봇 시나리오를 표 형태로 출력해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고객 관리, 환불 문의, 배송 확인, 상품 추천 등 결제 상품 관련 기능을 위한 챗봇이야. 챗봇의 메시지는 120글자 이내의 안내 메시지와 버튼이 최대 3개씩 출력된다. 버튼은 메시지 이동, URL, 전화 기능만 제공한다. 동적인 텍스트 입력 및 출력은 불가하다. 기본적으로 이전 단계, 처음 단계 버튼이 제공되므로 별도의 버튼에 추가할 필요는 없다. 라고 이렇게 해서 꽤 긴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된 내용으로 답변이 어떻게 돌아왔냐면요. 자, 시작 단계에서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버튼 1, 2, 3에서요. 버튼은 첫 번째 버튼은 환불 문의, 두 번째 버튼은 배송 확인, 세 번째 버튼은 상품 추천. 그다음에 두 번째 환불 문의를 눌렀을 때는 환불을 원하시는 상품의 주문 번호를 알려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환불 진행에서는 고객님의 환불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진행 상태를 확인할까요? 환불 상태 확인.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 단계별 메시지와 그다음에 각 버튼들의 이제 위치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챗GPT를 통해서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걸 본격적으로 네이버 톡톡에다 도입을 해볼 건데 네이버 톡톡에다가 도입을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챗봇을 제작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챗GPT를 활용해서 일단 상황별 시나리오를 일단 설계를 해요. 저희가 앞서서 진행했던 이 시나리오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시나리오를 좀 더 뾰족하게, 좀 더 다양하게, 다각화를 시킵니다. 더 세분화시켜요. 자, 그리고 나서 챗봇을 편집할 수 있는 네이버 톡톡 커스텀 챗봇 에디터라는 서비스에 들어가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챗GPT랑 함께 만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챗봇의 각 단계를 등록하고 동작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네. 다만 이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해요. 그래서 만약 하신다면 미리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나리오 챗봇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한번 네이버 톡톡 화면을 띄워놓고 네이버 톡톡의 화면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바로 네이버 톡톡 파트너 센터입니다. 네, 지금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시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 해주시고요. 자, 로그인이 되어 있으시다면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저는 지금 미리 네이버 톡톡 채널을 2개 만들어 놨는데요. 네이버 톡톡 하나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네이버 톡톡을 한번 수정해서 어떤 식으로 챗봇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톡톡 관리로 들어왔습니다. 관리하기로 들어왔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동 응대 관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자동 응대 관리. 여기에 보시면 커스텀 챗봇 에디터라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자, 이 기능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챗봇 편집하기, 그 다음에 네이버 톡톡 챗봇 연결이라는 기능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네이버 톡톡 챗봇 연결, 이거를 체크를 해 주시고, 네, 초록색으로 불이 들어오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챗봇 편집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챗GPT로 설계되어 있는 이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그대로 입력을 해놓은 상태예요. 환불 문의, 요청하기, 배송 확인, 배송 조회하기, 상품 추천 1. 약간 이런 식으로 이미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거를 새로 만든다 생각하고 한번 챗GPT를 통해서 이전의 예시에는 쇼핑몰을 기반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르게 뭔가 밀키트를 판매하는 식당 업체라고 가정하고 그에 맞는 챗봇을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챗GPT를 열어줍니다. 챗GPT가 열렸다면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시면 돼요. 밀키트를 판매하는 사업체에 적합한 챗봇 시나리오를 알려줘.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챗GPT가 밀키트를 판매하는 사업체라면 이러한 챗봇 시나리오가 적합할 거다라고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뭔가 쭉 나열을 해줍니다. 첫 번째가 제품 추천과 맞춤형 제안, 뭐 이런 거고요. 자, 두 번째가 주문 상태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회원 전용 혜택을 안내하는 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챗봇의 시나리오, 그 다음에 주문 취소, 변경,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고요. 재료 및 성분 정보 제공. 네. 아무래도 먹을 것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니즈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레시피 제공하는 법, 그 다음에 그러니까 먹는 방법, 맛있게 먹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를 추가 안내하고, 그 다음에 반품 및 환불, 네, 그 다음에 이벤트와 프로모션, 그 다음에 정기 배송, 혹시 매주 받아보거나 매달 받아보고 싶나, 그러면은 정기 배송, 그 다음에 고객 후기를 요청하는 뭐 그런 챗봇, 그다음에 재고를 문의하는 뭐 이런 것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챗봇들이 지금 챗GPT에 의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 이 기능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설계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톡톡 파트너 센터에서 챗봇 편집하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 버튼이 최대 3개까지 입력이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버튼이 최대 3개까지 추가된다. 이를 고려해서 그래서 표 형태로 챗봇 정을 나열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순번 그리고 버튼명 순번 버튼명 그 다음에 내용.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챗봇 형태로 설정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밀키트 메뉴를 확인합니다. 추천 메뉴 보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순번으로 하니까 지금 뭔가 제목이 조금 아쉽게 됐는데 이거를 제목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순번 제목으로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어떤 버튼들을 어디에 배치를 하면 좋을지 이제 챗봇이 하나씩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절차를 바탕으로 한번 그 챗봇에 등록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총 8개, 총 몇 개까지 나오는지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작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12가지의 챗봇 버튼을 만들면 된다. 시나리오를 만들면 된다라고 일단 안내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챗봇 편집하기에 다시 들어가서, 네, 편집하기에 들어가서 저는 일단 기존 거를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삭제를 완료했고요. 자, 그러면은, 자,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주문 상태 확인. 지금 보면 주문 상태 확인은 여기에 지금 링크가 되어 있지 않고요. 회원 전용 혜택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주문 취소 요청, 주문 상태 확인, 주문 취소 요청.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약간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긴 해요. 서로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연결고리가 없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 고려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사말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사말을 쫙 들어오자마자 제품 추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스마트 스토어 이름입니다. 이번 주 인기 있는 밀키트는 갈비찜과 샐러드입니다. 선호하시는 요리가 있나요? 뭐 이렇게. 네. 뭐 이렇게 해서 질문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갈비찜 추천, 샐러드 추천, 맞춤형 추천 이렇게 해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챗봇을 추가하는 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시면 갈비찜 샐러드 맞춤형입니다.
갈비찜 추천. 확인.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샐러드랑 맞춤형인데, 네. 일단 샐러드까지만 할게요. 네. 추천.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추가가 됐다면, 이 샐러드랑, 갈비찜 외에 또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주문 상태 확인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주문 내역 확인. 이제 주문 내역 확인이죠. 지금 보니까 주문 내역 확인과 배송 현황, 이런 것들이 좀 한눈에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한번 추가를 요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문 내역 확인 이 페이지를 여기다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다가 세 번째에다가 주문 내역 확인 추가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주문 내역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이제 페이지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주문 내역 확인을 할 때 주문 상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회원 전용 혜택이나 주문 취소 변경,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네, 한번 설계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상태 확인, 그 다음에 갈비찜 추천 안에는 아마 제가 보기엔 제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품이 들어가야 돼서 갈비찜 추천이라는 걸 통해서 일단 이미지를 지우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메뉴를 더 이렇게 추가를 하거나, 네, 메뉴를 더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좌우로 화면을 넘기면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넣어 볼게요. 템플릿이 지금 여기 다 체크가 풀려가지고 있네요. 텍스트. 네, 텍스트를 가지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요. 샐러드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하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 내역 확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챗GPT에 보시면은 지금 주문 변경 요청, 주문 취소 요청, 뭐 주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주문 상태 확인, 그 다음에 주문 취소 변경, 그 다음에 네, 크게 네, 주문 상태 확인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요. 주문 상태 확인을 주문 내역 확인 안에다가 버튼을 추가를 합니다. 주문 상태 확인. 그리고 여기서 주문 취소 및 변경. 아마 지금 챗봇 이름을 살짝 좀 바꿔놔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주문 내역 확인하고 상태 확인의 이름이 좀 살짝 겹치는 부분이라. 이 정도면 뭐, 네, 이렇게 해놓고, 여기 제목이 주문 내역 확인이죠. 내역 확인. 네. 제가 잘못 넣었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채팅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뭐, 입력이 안 된 게 있단 말이에요. 지우고. 자, 주문 취소 변경. 이걸 빼먹었네요. 자, 주문 취소 변경 같은 경우에는 챗GPT에서 어떤 걸 하고 있냐. 주문 취소 요청, 주문 변경 요청.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네요. 일단 여기다가 그냥, 일단은 입력을 좀 해놓을게요. 및 변경 하고서 설명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설명 그리고 주문 내역 확인. 아마 이것도 뭐가 빠졌나 보네요. 이 이미지가 빠졌었네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반영하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반영하기를 한번 한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이 상태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갈비찜 추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판매자 문의로 넘어가면 이제 무엇이 궁금하세요 하고서 이제 안내문이 나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형 챗봇을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챗GPT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만들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된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고려해서 이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12개의 메뉴들을 전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시나리오 챗봇이 완성이 된다는 점. 네. 그래서 시나리오 챗봇은 제품 추천, 맞춤형 제안, 주문 상태 확인, 회원 전용 혜택, 주문 취소, 재료 및 성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레시피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반품 및 환불 뭐 이런 기타 등등, 네, 고객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절차들이 전부 이렇게 12가지의 메뉴로 해결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교육제로 넘어와서 또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부분은 인공지능형 챗봇 만들기인데요. 이 인공지능형 챗봇 만들기는 좀 다소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리고 완성도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가 사실상 거의 필수적으로 보시면 돼요. 네. 물론 이제 처음부터 만드는 인공지능형 챗봇은 아닙니다. 네. 기존에 이미 서비스가 있고 그 서비스를 활용해서 더 효과적인 이제 제작이 가능하게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여기서 사용되는 이제 플랫폼은 DID라는 이제 플랫폼입니다. 네, DID. 이거에서 이제 얼굴이 움직이는, 사진이 움직이고 사람이 말을 거는 느낌의 그런 이제 챗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인공지능 챗봇은 굉장히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네, 일단 기대를 너무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사람을 완전히 대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대화를 항상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직의 인공지능 기술로는 그 점이 한계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데이터를 내가 명확하게 학습시키지 않으면 이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거나 아니면 전혀 엉뚱한 답을 해버리는 약간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챗봇의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굉장히 꾸준하게 필요한데요. 그 이유가 데이터가 계속 갱신될 때마다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꾸준하게 필요한 그런 이제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챗봇은 오류에 빠지기가 되게 쉬워요. 뭔가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고객이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고객이 뭔가 그 고객이 시작점이 돼가지고 인공지능 챗봇 자체가 동작을 오류를 일으켜서 엉뚱한 답변을 한다던가 약간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인공지능 챗봇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인공지능 챗봇의 설계 과정은 쉽게 얘기해서 5개 단계인데요. 네. 자, 첫 번째로 문제 정의는 비슷합니다. 문제 정의나 시나리오 설계는 사실상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일단 인공지능 챗봇에 있어서 앞서서 진행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챗GPT를 훈련하는 과정, 이 과정이 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능을 테스트하고 본격적으로 실제 서비스에 적용될 준비를 이제 해 나가는 약간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 챗봇을 설계할 때는 약간 이런 이제 5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공지능 챗봇을 제작할 때는 DID라는 서비스에 에이전트라는 걸 이용합니다. 네, 에이전트에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은 기본적으로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업로드하면은 이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고 이 사진을 기반으로 AI 봇을 만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이 중에 하나인 에이전트라는 기능이 바로 사진을 기반으로 챗봇, 그러니까 움직이는 봇을 만들어줍니다. 움직이는 AI 봇. 네, 그래서 이제 DID는 기본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주는 그런 인공지능이긴 한데 그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람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고객들의 이탈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네. DID 에이전트를 설정할 때 챗봇과 반드시 연결하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기본 그 인공지능으로는 성능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DID 에이전트를 설정하실 때 LLM,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사용하실 그 플랫폼들을 이제 챗GPT4나 아니면은 뭐 기타 노션이나 이런 것들로 바탕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DID 에이전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대화를 걸었을 때, 말을 했을 때, 말이 글자로 옮겨지고, 글을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그걸 보고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에 맞춰져 있는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감 있게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사람처럼요. 자, 그러면은 인공지능 챗봇을 본격적으로 한번 제작하면서 DID 에이전트를 한번 시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DID를 이용해서 직접 인공지능 기반의 인공지능형 챗봇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id.com, 네, 이 DID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요, 바로 그 한가운데 Try Now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바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ry Now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하고 나면 studio.d-id.com이라는 사이트로 이동이 될 거예요. 자, 이 왼쪽 하단에 게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로그인을 지정을 해줍니다. 네, 로그인. 그리고 구글을 이용해서 구글 로그인으로 바로 로그인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로그인이 완료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써야 될 기능은 인공지능형 챗봇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에이전트라는 기능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저는 에이전트를 조금 하나 미리 만들어 놨는데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 여기 시청 중이신 소상공인 분들 중에 이런 얼굴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이제 나왔으면 좀 좋은 이제 그런 상담 챗봇을 썼으면 좋을 법한 업종을 좀 몇 개 골라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직접 이제 우리 매장에 적용을 하면 좋을지 하나씩 좀 반복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만든 걸 일단 먼저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DID 에이전트의 특징은요, 지금 보시면 보이다시피 정지된 이미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하면 말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자, 이렇게 점 하면은 있으신가요? 지금 아마 목소리가 들려셨을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입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게 DID 에이전트는 실제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제스처와 플러스 입모양 그리고 목소리까지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이 기능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제작을 하는지 이제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요소들을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각 업종마다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이 DID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샘플 이 에이전트는 일단 제 프로필 사진을 넣었고요. 제 프로필 사진 이렇게 정치되어 있는 사진을 넣었고 그리고 배경을 지워서 이렇게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에이전트 디테일이라는 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여기 에이전트 디테일을 눌러보시면 에이전트 네임, 그러니까 이름입니다. 이름. 이 상담사의 이름을 이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랭귀지, 언어는 이제 한국어부터 뭐 다양한 언어들을 이제 지원을 해요. 그래서 만약 다국어, 그러니까 영어로 질문하면 영어로 답변하고 뭐 이런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싶다면 다국어로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 내가 한국인을 대상으로만 하고 싶다 하면은 코리아를 대상으로 클릭을 해서 코리아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코리아로 한번 해서 한번 제가 조금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에이전트 보이스라는 이 기능은 현재 이 AI 챗봇의 목소리를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에서 화살표를 눌러서 펼치신 다음에 보이스에 들어가서 지금 보시면은 아마 무료 버전으로 지금 결제를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우측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봉진, 그다음 국민, 현수, 인준 이렇게 4가지 목소리를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프로 버전이라고 붙어 있는 것부터는 이제 결제가 필요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목소리를 한번 미리 듣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봐 만나서 반가워. 한국어가 다소 좀 내 어눌한 목소리에 약간 대해 그런 어떻게 목소리도 있기 생각하세요?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감안하고 진행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목소리가 좀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은 이 이름 부분을 클릭해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 인스트럭션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이 인공지능이 어떤 일을 하는 인공지능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영역이에요. 최대 2,000자까지 입력이 가능하고 이 인공지능 AI 챗봇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이제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명도 영어로 입력을 해야 더 정확하게 동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 이 에이전트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영어로 입력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노 렛지 소스, 세 번째에 있는 이 기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챗봇의 답변을 조금 더 우리 업체, 우리 서비스, 우리 제품에 맞게 이제 하는 방법을 이제 하기 위한 이제 설정인데요. 자, 지금 보면은 크게 그라운딩이라는 이 옵션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라운디드,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언더그라운디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라운디드의 경우에는 이제 내가 주어진 여기에 클릭해서 업로드하는 이 Q&A 아니면 문서 정보 아니면은 우리 회사의 매뉴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니면 제품 정보 PDF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문서를 올렸을 때 그 문서를 중심으로 대답을 하도록 이제 설정을 하는 기능이 그라운디드입니다. 그리고 그라운디드로 하게 되면 이 문서에 없는 정보는 보통 답변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네, 답변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회피하는 식으로 답변을 넘기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하이브리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에서는 그 지식 데이터베이스와 내가 등록한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반반 섞어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치 못한 질문들, 내가 예상치 못한 정보들이 이제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조금 생기는 영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부터는 되게 꼼꼼하게 이 노 렛지를 점점 채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5개까지 입력이 가능하고 최대 100메가까지 입력이 가능해요. 그리고 지원하는 확장자는 PDF, TXT, PPTX 이렇게입니다. 네. 만약 여기다가 지금 이제 Q&A 형태의 메모장으로 된 이제 자료를 올리시면 그 내용을 토대로 대답을 하도록 이제 설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 언더그라운드 그라운드는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보여드릴 업종별 인공지능 챗봇을 만드는 단계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챗 세팅 같은 경우에는 웰컴 메시지와 스타트 퀘스천이 있는데요. 웰컴 메시지는 처음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떠 있는 텍스트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인사말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문의할 게 있느냐 하고 물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의를 유도하는 약간 이런 멘트를 넣어주시는 게 좀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터 퀘스천은 자주 묻는 질문들을 버튼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클릭 한 번으로, 터치 한 번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제 작은 약간 바로가기 버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버튼을 한번 적용해 보면 버튼 1 하고 엔터, 버튼 2 하고 엔터, 버튼 3 하고 엔터 이렇게 하면은 우측에 미리 보기 영역에서 버튼이 새롭게 생긴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버튼을 지우고, 자, 저희가 지금 한국어를 지원하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이 목소리를 바꿨고요. 그래서 세이브 체인지스를 눌러서 최종적으로 이 에이전트를 저장을 완료해 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설정만 하시면은 에이전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에이전트가 지금 약간 로딩이 돌아가는데 이 설정 값이 변하는 데까지 조금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완성이 됐네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업종별로 사진을 넣는 것부터, 그리고 각 업종마다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써가지고 챗봇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조금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예시는 이게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을 위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챗봇의 예시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에 크리에이트 에이전트를 누르고 일단 얼굴을 올리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가상인물의 이미지를 만들 건데요. 이 가상인물의 이미지의 그 크기나 이런 피사체 정보를 보시면은, 네, 정면 사진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빛이 월등해야 되고, 그리고 512에 512 이상, 네, 해상도를 가진 좀 고해상도의 이제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걸 고려해서 한번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챗GPT한테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여성 원장님의 정면 프로필 사진이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진을 가지고 이제 생성을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네,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어깨가 드러나고 지금 정면 이미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진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챗GPT에서 만든 가상인물 사진을 쓰실 때 주의점이라면 기본적으로 확장자가 WebP, 그냥 WEBP라는 이제 확장자로 저장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DID에서 에이전트의 얼굴을 이제 등록할 때는 JPG나 PNG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꼭 여셔서 그림판으로 이제 파일을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림판을 여는 방법은 시작 버튼을 누르고 그림판이라고 검색을 해서 네, 그림판을 검색해서 그림판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수정할 파일을 선택을 해서 그림판에다가 끌어놓으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PNG 파일 이렇게 저장을 해서 완료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저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이전트에 업로드를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PNG 파일이고요. 이제 미리 보기를 조금 추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입니다. 네, PNG 파일을 추가를 하고요. 자, 그럼 잠시 기다리면은 이제 곧 이제 에이전트의 얼굴이 좀 바뀌게 될 거예요. 잠시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업로드된 걸 확인하였습니다.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트 에이전트를 누른 상태에서는 이런 기본값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기본값으로 영어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사진을 올리고 나면 에이전트 디테일에 무조건 들어가셔서 일단 이름을 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용실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자, 그리고 언어는 반드시 한국어나 다국어로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저는 한번 한국어로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한국어로 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는 여성이니까 보이스의 여성 목소리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네. 그 목소리가 내가 쓸만하다 만나서 하면은 반가워. 이걸 선택해서 진행을 내 해주시면 목소리에 됩니다. 대해 자, 아무거나 어떻게 선택을 생각하세요? 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설명을 넣어야 되는데 설명을 영어로 넣으셔야 더 정확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영어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민국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성 원장님 AI 헤어스타일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는 인공지능이다.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위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줘 라고 요청하시면 네, 자연스러운 영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이 문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네, 넣어주시면은 충분히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로우 엣지. 네,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로우 엣지에 따라서 답변의 수준이 바뀌기 때문에 이 로우 엣지를 꼭 이제 적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는데 지금 이 로우 엣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 작성을 위해서 반드시 Q&A,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 형태로 텍스트 파일이나 PDF 파일로 꼭 이 파일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상 질문을 한번 뽑아볼게요. 대한민국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성 원장님께 사람들이 물어볼 만한 예상 질문 50가지를 나열해줘 라고 요청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예상 질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만약 미용실 원장님이라면 이 질문들이 손님이 하신 질문이다 생각하고서 하나씩 이제 입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얼굴형에 맞는 헤어스타일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장황하게 적으실 필요 있어요. 예를 들면 턱이 넓은 경우, 아니면 계란형, 아니면은 뭐 코가 큰 경우, 코가 작은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답변을 해준다. 일괄적으로. 네. 그래서 약간 Q&A를 작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 로우 엣지를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내가 인공지능에게 제공하지 않은 정보를 마치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말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잘못된 정보를 뱉을 거고요. 이제 만약 정보가 누락이 되어 있다면 이 하이브리드나 언더그라운드 상태에서는 인공지능이 자기 멋대로 이제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제공한 그 Q&A를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진행한다면 그라운디드라는 이 옵션을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예상 질문이 나왔는데 사실 이 예상 질문이 끝이 아니죠. 네, 예상 질문 끝이 아니에요.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추가해줘. 네, 추가해줘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번의 답변은 뭐고 2번의 답변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건 지금 저는 이거 샘플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으로 답변을 얻는 건데 사실 예상 질문까지는 이제 공통적으로 봤지만 답변을 쓰시는 거 직접 쓰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업체에 맞는 그런 이제 상담을 이제 진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네. 안 그러면 이게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이제 챗봇이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매장에 왔을 때의 경험, 그 다음에 챗봇 상담을 했을 때의 경험이 너무 달라서 고객들이 민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서 Q&A를 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20번째? 거의 이제 요 정도 지금 질문 나오고 있는데, 다른 거 혹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로우 엣지만 지금 채우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언더그라운드 상태로 한번 챗봇을 만들어서 발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챗 세팅스. 챗 세팅스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들어있는데, 안녕하세요. 뭐, 땡땡 미용실, 뭐, 땡 원장입니다.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어떤 스타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고 이제 질문을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떤 헤어스타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고서 크리에이트 에이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에이전트를 하기 이전에 미리 보기를 할 수는 있긴 한데 이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이 사진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사진을 보면서 뭔가 한번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은 꼭 크리에이트 에이전트를 클릭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크리에이트 에이전트를 클릭하고 나면은 이렇게 로딩이 돌면서 조금 대기가 이제 걸리게 되는데요. 이 대기가 조금 이제 걸리고 나면은 이제 에이전트가 완성이 된 겁니다. 네. 자, 이 미용실 에이전트를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자,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목소리가 이제 나온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짝 채팅에 가려있긴 하지만 지금 미용실에서도 입이 레이어드 소리에 컷을 맞춰서 할 수 계속해서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죠. 원하시는 네. 스타일에 그래서 이렇게 대해 보이는 더 자세히 세팅을 할 수 있고, 알려주시겠어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뭐 PC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이렇게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바로 이제 목소리로 대화를 하듯이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 아마 챗GPT에서 지금 50가지 문답이 다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길어서 33번까지밖에 안 나왔네요. 한번 33번만 해가지고 여기까지의 내용만 가지고 한번 제가 로우 엣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로우 엣지를 만드는 방법은 이 질문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복사를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복사를 하거나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하는 것도 방법이고 여기 밑에 있는 복사 버튼을 클릭해서 복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이 아래쪽에 있는 복사 버튼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이렇게 복사가 됐다면 메모장을 일단 열어주세요. 메모장을 열고 그래서 위에서 불필요한 부분들 이런 내용들은 좀 지워줍니다. 네, 좀 지워줘요. 네, 불필요한 부분 그리고 좀 애매하게 잘린 부분도 지워주고요. 이렇게 놓고 파일, 그 다음에 다른 이름 저장, 그리고 여기다가
미용실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미용실. 네. 자, 그럼 이 저장이 됐습니다. 이 저장된 거를 에이전트에 가서 에디트. 네, 수정에 들어간 다음에 로우 엣지,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그리고 여기 올라가셔서 미용실, 이 설정을 저장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업로드가 완료되고 이렇게 초록색 버튼이 나오는데 이 상태가 지금 업로드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세이브 체인지스를 클릭해서 다음 단계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로우 엣지가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예상 질문들이 있어요. 헤어의 영양제를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라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이제 질문했을 때 답변이 비슷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제대로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잠시만요. 복사해서 네, 저렇게 하게 되면은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B라는 거를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원본글에서도 비타민과 이제 단백질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로우 엣지에 따라서 챗봇의 답변의 방향성이 정해진다. 그리고 더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이제 인공지능의 그 고객 이용도 만족도 그리고 일체감 이런 것들이 더 점점 더 상향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미용실을 보여드렸으니까 다음으로 이제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은 다음으로는 연기학원에서의 AI 활용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이제 연기학원에 대한 이제 부분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연기학원 역시도 영상을 만들 거예요. 자, 근데 아까는 미용실 느낌이었지만 이번엔 새로운 챗GPT를 통해서 만들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 연기학원에서 연기를 가르치는 열정적인 정면 프로필 하고서 한번 지금 프로필이라고 했는데 프로필 사진으로 지금 사진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사진을 빼먹었었네요. 지금 인공지능이 그래도 잘 이해하고 뭔가 지금 설명을 지금 완성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수정해서 프로필 사진 뭐 찍어줘, 만들어줘. 약간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시면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졌고요. 이 이미지는 약간 좀 치우쳐 있긴 한데 한번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을 하고요. 네, 동일하게 저장을 하고 그림판으로 열어서 변환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그림판으로 이미지를 그대로 여신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png 파일하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에이전트에 방문해서 이번에도 역시 크리에이트 에이전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업로드 해주세요. 네, 사진을 업로드 하고 열기 눌러서 업로드를 완료합니다. 자, 잠시 기다려 볼게요. 자, 잘 나온 게 보입니다. 네, 잘 나온 게 보여요. 자, 이번에는 에이전트 디테일 여기에다가 이제 연기학원 그리고 언어 역시 코리아로 바꾸도록 할게요. 코리아로 하고 홍콩으로 해버렸네요. 코리아하고 목소리는 남성 목소리로 해서 네, 하나 선택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여기에도 에이전트 인스트럭트를 넣어서 네,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챗GPT에 방문한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연기학원에서 수업을 진행 중에 연기 인공지능 진로 자, 이렇게 해놓고
간단하게 이렇게 정보들을 채워 넣어서 완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인서트에다가 그대로 영어로 된 설명을 그대로 붙여넣기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노을 엣지에다가 이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넣을 건데 여기도 동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오 50가지 예상 질문과 답변을 다열해줘 하고서 한번 요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영어로 지금 작성되고 있는데 한국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이 나온 동안 또 나머지 정보도 한번 채워 놓도록 할게요. 자, 챗 세팅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한번 문장을 간단하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장이 됐고, 그리고 이 질문들이 전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질문 답변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인공지능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작성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질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이제 거의 다 됐고요. 네, 다 되는 대로 바로 메모장에 저장해서 로우 엣지에다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저장이 되어버렸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49번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메모장으로 새로 만들기 텍스트 해가지고 연기학원이라는 파일을 새로 추가해서, 네. 연기학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불필요한 내용들을 좀 지워두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노을 엣지로 돌아와서, 네, 돌아온 다음에 이번에 연기학원 텍스트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업로드가 완료되고 하면 넥스트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트 에이전트를 한번 더 클릭하고요. 자, 이렇게까지 이제 진행이 됐으면 이제 미용실과 연기학원이 나왔는데요. 지금 일단 두 개를 더 만들어 보고, 그리고 동시에 각각 같은 질문을 해서 인공지능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역시 이번에는 좀 세 번째 예시로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 뭐 패션 쪽 아이템이나 아니면 뭐 가방, 뭐 백이나 아니면은 뭐 뷰티, 그래서 여성분들이 중심인 약간 이런 쪽이라면, 네. 약간 좀 비주얼적으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약간 뭔가 꾸며진 듯한 약간 그런 이제, 얼굴 뭔가 상담, 얼굴을 보면서 하는 상담이 조금 유효할 것 같아서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봤고요. 자, 크리에이트 에이전트 시작하고 일단 사진부터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패셔너블한, 이제 젊은 가게 여성 사장님의 프로필 이미지 만들어줘. 자, 이렇게 얼굴을 먼저, 가상인물을 먼저 만들고요. 네, 지금 만드는 동안 조금 잠깐만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약간 어깨가 좀 틀어져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사진이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면 프로필로 고쳐서 다시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됐습니다. 한번 이 사진으로 한번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아,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이 빠졌군요. 대한민국 사장님으로 바꿔야죠. 네. 대한민국의 패셔너블한 젊은 옷가게 여성 사장님 하고서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이 사진을 저장을 해서 다시 JPG 파일이나 PNG 파일로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사진을 그대로 하시고 그림판, 네, 그림판 연 다음에 사진을 열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PNG 파일, 네, 그리고 여기다 덮어서 그대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 가서 업로드 PNG 파일 선택. 네. 그럼 약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얼굴이 또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거 되는 동안 챗GPT한테 이제 좀 요령이 붙었으니까 한번 하나씩 요청을 미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영어로 설명까지 미리 완성을 좀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네, 복사해서 DID에 에이전트 디테일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패션으로 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 설명, 에이전트 설명을 넣고, 그리고 여기서 한국, 그리고 목소리는 여성으로 해서 다른 여성으로 좀 바꿔두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유진으로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우 엣지도 역시 만들어야겠죠? 네. 패셔너블한 젊은 고객 사장님에게 질의응답할 만한, 네. 물어볼 만한 예상 질문, 한 50개를 맞춰줘. 작성해줘.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장되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뭐 이 상태로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한번 기다려보면서 다른 설정들 좀 건드려 보고 있을게요. 네, 챗 세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트로, 네, 시작 메시지를 웰컴 메시지를 좀 변경을 해놨어요. 네, 클릭을 해서 저장을 하고요. 챗GPT로 이제 지금 20번째 질문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좀 더 기다렸다가 만들어지는 대로 메모장으로 또 저장을 또 해놓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챗GPT를 통해서 예상 질문과 예상 답변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상 답변, 그러니까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걸 권장해드려요. 그래야 우리 업체의 정보에 맞는, 네, 그런 이제 Q&A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잊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의류 패션으로 네,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전체 메시지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요. 네, 좀 잘못된 부분들 좀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대로 해서 저장하고 이번에 에이전트의 로우 엣지에 또 한번 패션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 완료됐고요. 네. 크리에이트 에이전트를 눌러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션까지 완성되는 거를 이제 확인하셨어요. 만들기 굉장히 쉽죠? 네. 누구든 이제 보시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마지막으로 한번, 이번에는 좀 스포츠와 관련된, 운동과 관련된 이제 상담 봇을, 네, 상담 인공지능형 챗봇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추가할 이제 업종은 필라테스 쪽입니다. 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방문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목소리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분위기,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확인하시기 때문에 실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활용을 하시면 좀 독특한 네, 상담 분위기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프로필 사진부터 만들어야겠죠. 미국에서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필라테스 선생님의 정면 프로필 사진을 그려줘 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독특하게 뭐 이제 2D 캐릭터로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D 캐릭터는 좀 보니까 입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제스처가 좀 어색한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실제 사진 위주로 할게요. 지금 약간 어깨가 틀어져 있는데 이런 경우 좀 이제 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챗 GPT에 응답 다시 생성하기를 클릭해서 다시 한번 사진을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좀 다시 한번 만들게요. 지금 배경이 뭔가 안 맞아서 조금 이거를, 자,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가르치는, 이번에 전문가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분위기가 뭔가 필라테스 약간 그 느낌이 첫 사진은 괜찮았는데 예, 좀 약간 어색하게 나오는 게 있어서 전문가로 한번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배치긴 합니다. 한번 이대로 한번 저장해서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을 하고요. 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 완료된 사진을 여전히 이제 그림판으로 JPG로 수정을 하도록 합니다. 다른 이제 확장자 변경, 확장자란다. 파일 타입 포맷 변경하시는 프로그램이 쓰시는 게 있다면 그걸 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PNG 파일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필라테스, 이번에는 필라테스로 업로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테스 쪽 이미지로. 자, 지금 아마 인물이 너무 작아서 좀 잘 나올까 좀 걱정되긴 하는데, 지금 네, 자동으로 확대돼서 자동으로 알아서 들어갔네요.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에이전트 디테일, 여기다가 필라테스라고 입력하고요. 필라테스 입력하고요. 코리아, 한국어, 그리고 에이전트 보이스는 이제 여성으로, 즉 여성 사진이니까 여성에 맞춰 볼게요. 네. 이번엔 선의로 해서. 이봐, 만나서 반가워. 하겠습니다. 자, 내 이제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PPT에서 동일하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 동일하게 대한민국에서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필라테스 전문가 인공지능라고 이거 클릭을 해볼 텐데요. 전문가 인공지능 그리고 자세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하는 인공지능. 자, 자세 교정에 대한이죠. 자세 교정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하는 인공지능 하고서 여기다가 위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줘 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결과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에이전트의 설명에 추가를 완료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로우 엣지를 만들 차례예요. 네, 로우 엣지를 만들 건데 로우 엣지는 이번에는 대한민국에서 필라테스 가르치는 필라테스 전문가 에게 물어볼 만한 일상적인
이제 예상 질문과 답변, 이번엔 아까 계속 50가지를 하니까 중간중간 잘려가지고 30가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약간 영어가 나와가지고, 잠깐만요. 한국어로 해달라고 좀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한국어 예상 질문과 답변 30가지.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지금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가 다 만들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Q&A를 작성하실 때, 그 예상 질문을 받는 건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면 좋긴 합니다만, 답변은 웬만하면 직접 쓰셔야 돼요. 네. 답변은 꼭 직접 쓰셔야 우리 매장, 그 다음에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것과 일치하게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네. 안 그러면은 온라인 상담에서의 이런 받아들이는 경험과 실제 오프라인에서의 받아들이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클레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제 인공지능 챗봇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서비스를 운영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네. 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자, 이제 30개 이제 질문이 다 나왔고요. 네. 자, 이 내용을 이제 다 복사해서 메모장으로 이번엔 필라테스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 만들기 텍스트 필라테스 하고서 붙여넣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전트에다가 로우 엣지를 업로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업로드가 완료됐다면 업데이트 로우 엣지를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챗 세팅에서 여기 이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띡띡 필라테스 띡띡 원장입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하고서 한번 인트로를 한번 웰컴 메시지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웰컴 메시지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크리에이트 에이전트를 눌러서 최종적으로 에이전트 4가지를 모두 완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연을 해봐야 될 차례죠. 네. 자, 한번 필라테스 에이전트가 완성되면은 바로 하나씩 순서대로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미용실 에이전트를 먼저 실행해서 한번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뭐 그럴듯하게 움직이는 게 좀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단발머리인데 너무 하늘로 뻗치는 느낌이라 조금 정리를 하고 싶어요. 하고 한번 요청해 볼게요. 좀 헤어스타일에 대한 이제 단발머리를 정리하고 싶으시군요. 머리카락이 이런 마른 식으로 이제 상태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 여기서 자르는 중요한 것이 거. 좋아요. 네. 이게 챗봇 기반의 자르면서 답변이다 길이를 보니까 확인하세요. 챗봇이 다 답변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질문들 이런 걸 이용해서 고객들과 자연스럽게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필요하다면 이걸 홈페이지에 넣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미용실 광고와 함께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 일상적인 것들은 질문하고 그다음에 좀 전문적이고 타인의 손이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우리 매장에 찾아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고객 상담 시간을 뭐 제한하는 뭐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더 효과적으로 잘 쓸 수가 있겠죠. 자, 미용실 에이전트 나름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연기학원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진이 약간 삐뚤어가지고 잘 될지 좀 걱정이긴 한데 네, 잘 나옵니다. 지금 눈 깜빡이고 움직이고 자연스러워요. 네, 나쁘지 않아요. 제가 30살인데 연기를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하고 한번 이런 고민을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연기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예술입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이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시작해도 답을 하는 늦지 걸 않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럴듯하게 입모양도 움직이면서 말도 하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움직임, 눈 깜빡임. 네,
그래서 마치 사람과 상담을 하고 있는 약간 화상통화 느낌, 네, 그런 느낌의 이제 연기학원 이제 챗봇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패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패션이에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볼게요. 네. 제 피부가 웜톤인데 어떤 스타일로 코디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식으로 해서, 네. 내 피부톤에 맞는 코디를 해달라. 웜톤 피부에는 이런 베이지, 용어, 올리브, 이제 요청을 코랄과 이제 하고 같은 있는 거죠. 따뜻한 네, 컬러가 어떤 잘 컬러가 어울려요. 어울릴지 이런 것들을 웜톤에 이제 맞는 조언을 컬러를 이제 활용한 받는 옷을 겁니다. 선택하시면 좋을 약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일상적인 질문에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챗봇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한번 필라테스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허리가 좀 아파서 필라테스를 하면 허리 교정에 조금 도움이 될까요? 하고 단순한 질문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네,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되는 동작들이 있으며 강사와 상의 후 적합한 자, 이런 프로그램을 식으로 추천받으시면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되는 좋습니다. 동작들이 있다. 그 다음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강사와 상의 후에 받아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고객들과 상담하는 총 4가지,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것까지 해서 총 5가지의 이제 에이전트를 한번 구경을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이게 실제로, 우리 고객들에게 뭔가 이렇게 전달됐을 때 내 사진 아니면은 뭔가 가상이지만 아름다운 배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상담하는 고객들에게 뭔가 눈을 마주치는 느낌 그리고 진짜 사람이 뭔가 대화를 하는 느낌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상담의 분위기 약간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셨을 텐데, 네. 참고로 DID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네. 다만 저는 이제 업종에 따라서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 그다음에 인공지능 활용하는 그 너비에 따라서 이제 비용을 적절하게 아깝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다만 이제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무작정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기보다는 일단 앞서서 소개해드린 네이버 톡톡을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보시고 그 후에 DID를 통한 좀 비주얼적인 측면의 인공지능 챗봇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챗봇을 2가지 버전의 챗봇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첫 번째 네이버 톡톡 그리고 네이버 톡톡으로 이제 그 시나리오형 챗봇 만들기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이제 인공지능형 챗봇 DID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인공지능형 챗봇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챗봇이 좀 가장 우리 업종에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까요? 네, 일단 그 인공지능 챗봇과 그 다음에 시나리오형 챗봇 이렇게 2가지는 장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교육한 교육 자료를 잘 보시면서 이 장단점을 보고 우리 업종에 맞는 챗봇을 선택해서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예상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좀 정보를 좀 추가적으로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인공지능으로 답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챗GPT로 이제 같이 함께 이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제 인공지능 챗봇도 만들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해왔잖아요. 네. 자, 이런 경우 이제 챗봇 오늘 제가 딱 시연해드리는 딱 그 정도로 쓰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나 대신 뭔가를 다 해준다라는 이제 만능 도구로서의 접근보다는 그런 접근보다는 이제 나의 업무를 도와준다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용이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유연하게. 네.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너무 전적으로 믿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전적으로 그거를 두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챗봇, 오늘 인공지능 챗봇이 사실 답변의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Q&A 방식을 거의 100메가에 가깝게, 그러니까 텍스트 길이로 치면은 거의 이제 100만 자에 가깝게, 1000만 자에 가깝게, 네,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야 돼요. 거의 1억 자에 가깝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보를 꾸준하게 점점 많이 디테일하게 이제 넣다 보면 챗봇이 점점 실수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하실 때는 꼭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꼭 하셔야 된다는 점. 네. 그리고 답변할 때마다 이제 답변의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문도 가지고 계실 텐데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알파고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장 높은 확률이 나오는 곳에다가 이제 수를 두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진행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인공지능도 약간 확률 게임을 통해서 완성된 텍스트를 점점 이제 이어나가 붙이는 이제 방식입니다. 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방향성은 비슷하지만, 답변의 그 자체는 조금씩 다른, 네. 결과물이 조금씩 달라지는 약간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인공지능을 사용해 보시고 다양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해결이 되네 약간 이런 경험들을 다양하게 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려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진행한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나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 남겨주시면은 서면으로 따로 별도로 해서 이메일이나 뭐 메신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답변을 더 자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교육 제가 마무리하더라도 네, 궁금하신 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피드백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시간 반 동안 네, 수업에 집중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